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문재인의 단독 기자회견을 보고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가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합동 기자회견으로 기획되었다가 취소되고 단독 기자회견으로 번복되었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재발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이었죠. 무슨 상황인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청와대는 게다가 이제 KBS 측의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인 이병도 기자 대신에 현재 국회 출입 기자인 송현정 기자를 인터뷰어로 요청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 따르면 이병도 기자를 좌파로 규정하는데 그런 기자 놔두고 굳이 송현정을 지목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서 나온 거예요. 송현정 기자는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민정수석과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지금 노빠들이 송 기자 남편이 삼성 쪽에 중역이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갖다 공격한 거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행사의전팀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측에서 꽂아준 사람이에요. 친노예요. 잘못 짚은 거죠. 인터뷰가 생방송이니 녹화니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선 이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 당시 KBS 파업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보수파와 거리가 멀어요. 전남 광주 출신들 중 이번에 윤석열 위협했다고 구속된 김상진님 같은 열혈 우파가 있긴 하지만 송현정이 전남 광주 출신이라면 게다가 앞에서 말한 대로 KBS 파업에 참가했고 남편이 진성 친노라면 보수 우파일 확률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완전히 지로예요. 지로. 자, 페이스북에서 두 가지 내용을 퍼왔습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재미동포 스카리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건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MBA를 했다는 것 정도고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원래 유튜브에도 합류하실 예정이었지만 바빠서 아직 페이스북에 전념 중입니다. 문재인 얼굴 보면 토 나와서 실방은 안 봤는데 어제 대담과 관련하여 우파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KBS 여기자가 문재인을 저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문재인에게 질문해야 하는 내용은 손혜원과 김정숙 관계, 손혜원 관련 비리, 드루킹 문다의 의혹, 우리들 병원 부정대출, 북한의 정제유 제공 의혹, 석탄 구입 의혹, 헌재 및 각종 고위 공직자의 자격 문제, 국군 무장해제, 애국 장군들 탄압, 각종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무지 많을 듯. 이런 직접적인 비리 및 부정 의혹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제기되지 않고 대북 협상, 대일 외교, 경제 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들 위주로 나왔고 기자가 공격하고 대통령이 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 물론 문재인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타오르기 때문에 이런 의도도 실패했겠지만 문재인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오짜네요. 거짓말을 늘어놓는 습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과 말로 사악한 의도와 무능을 숨기려 할 수도 있음.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제법 있음. 그리고 한 사람이 그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전희경의 보좌관이며 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전경련 사무처 직원을 역임한 윤주진의 글입니다. 참고로 전경련 사무처는 박근혜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은 전희경 보좌관 하다가 다른 것들을 하다가 지금 도로 전희경 보좌관을 하는데 처음 보좌관을 했던 당시에 제가 전희경은 김무성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진짜 대놓고 저를 인신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갖다 이리저리 까내렸죠. 제 심기를 갖다 긁으려고. 그래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참 웃긴 사람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당시엔 김무성을 위해 일했던 건 분명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측이 첩자로 의심받는 사람인데 제 보기엔 대학교 은사인 문정인이 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입니다. 문재인 측에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파 영화감독인 최공재 감독이 이 사람에 대해 가만히 안 두겠다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 소식은 모릅니다. 자,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대담 솔직 후기. 말 잘한다, 술술 흐름도 좋았고 뭘 보고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보고했다고 하기엔 자연스러웠다.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했다. 사전에 조율됐다면 청와대가 과감한 선택을 내린 것이고 조율되지 않은 거라면 문 대통령이 그만큼 인터뷰를 잘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조율을 안 하고 합니까?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도가 높았다. 강도가 높았대요. 경고하고 싶다. 참 강도 높았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낮은 인상폭을 주문한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5. 민중혁명관이 뚜렷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대로인 듯 싶다. 결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훨씬 더 많은 인터뷰로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윤주진의 이 글 내용에서 4번의 일부 그리고 이제 5번을 제외하고 청와대 이 인터뷰를 기획한 사람이 이제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비춰지기 바란 모습이 이런 거였다. 다시 보겠습니다. 좀 역겨움을 느끼실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1번에서 3번 사이가 이제 청와대 측 이 인터뷰를 갖다 기획한 사람이 국민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주진이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영향력 가지고도 아직 이런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하긴 뭐 이런 혹세무민 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어야죠. 나이 젊은 사람 참. 아휴. 4번 문제에서도 이제 거의 일부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보십시오. 5번은 아마 그쪽에서 말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자기가 보수 우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5번 하나 끼우는 겁니다. 즉 문재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송현정에게 뿅망치 가지고 톡톡 치는 어설픈 악역을 맡긴 거죠. 그런데 문바들의 반응은 격렬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들 눈에는 송현정이 한 어설픈 악역 역할만 크게 보이고 문재인을 빨만한 요소가 눈에 잘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바들도 그 인터뷰로 문재인 인기가 올라가기에는 글렀다는 거 정도는 안 거죠. 대깨문들 반응이 이 정도면 결국 문재인 이번 인터뷰는 완전 실패작이 된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장에 안 간 사람 눈에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지 놀랍다고 하던데 이 정도는 사실 정확히 본 건 아니고요. 이념을 떠나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 눈으로 보면 문재인 이 사람은 정말 100% 순도의 소시오패스구나 하는 판단을 내려야 옳은 거죠. 문재인은 실제로 보면 말과 행동이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자기의 정책 판단에서 나온 악효과를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혹은 좋은 효과가 하나도 없고 생길 기미도 안 보이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있을 거라는 말을 대단히 태연하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바들도 문재인의 이런 태도가 자기들 서클 밖을 벗어나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뷰가 잘못된 것을 송현정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참고로 이 방송 시청률 9.5% 나왔습니다. 골든타임 때에 넣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50%에서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런데 시청률이 9.5%라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동시에 실패해요. 송현정이 애국우파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합동기자회견 취소하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부른 사람은 언론인들 중 문재인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격렬해지고 비이성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문바들의 반응은 이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이 겨울은 문재인의 소주성이 잘 될 거라 믿거나 문재인의 경제 개판치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할 거라는 점입니다. 이 문바라는 작자들은 지딸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돼야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캐나다인들 중 소아성애자들 많은 수가 쿠바에 가서 그 변태 성욕을 풉니다. 특히 겨울철 아바나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상당수의 캐나다인들이 그런 변태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바나 뒷골목에서 한국 학년으로 치자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여자애들을 삽니다. 이 여자애들이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토론토 레스터 피어슨 공항 혹은 몬트리올 피에르 트리도 공항과 아바나 호세 마르티 공항 사이를 이런 사람들을 실은 비행기들이 오고 갑니다. 쿠바는 매춘, 특히 이런 아동 매춘은 불법이지만 외화가 너무 모자라니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건 눈 감아줍니다. 문바들 많은 수가 이상적 국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쿠바의 현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문재인이 한국을 이런 정도로 만들지는 않겠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0%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을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